잘 지내고 있죠? 예,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난에 허덕이고 또 굶주리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많은 기업가들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자본주의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심지어는 중국도 자본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일하게 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낳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노동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생산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남기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노동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일을 분업화 시켜가지고 각각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를 생산해내서 나중에 그것을 조립한 다음에 그것을 잘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남기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사회인 것 같아요. 자본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는 그 근원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옛날에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던 사람들을 크게 혼내시면서 그것을 정리하신 적이 있어요. 성전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남겨가지고 또 사람들을 또 착취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부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이태리의 베니스 상인이라든지 많은 돈을 좋아하는 상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본주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뱅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검소하게 살아서 돈을 많이 축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돈을 다시 축적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죽기 전에 그것을 이제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자본주의의 근원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특히 영국의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걸 쓰면서 Wealth of Nations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나라들은 어떻게 더 경쟁하여 자본을 어떻게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썼고, 이를 통해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쓸 수 있는 은행의 돈을 무제한도로 풀어주면서 자본을 무제한 증식시켜가지고 결국에는 2008년에 레먼 브라더스 경제 사태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런 자본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영국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칼 막스, 존 러스킨, 찰스 디킨슨, 조지 오웰, 샤르트르, 미셸 푸코 등 굉장히 많은 철학자와 문학가들이 이런 자본주의를 비판을 했죠. 그리하여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자본주의의 피해를 막고자 이제 교정 작업에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도 자본주의는 계속 끊임없이 돈을 축적해 왔고, 그 이후에도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고, 여전히 최근까지도 그 자본주의의 폐해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 착취를 들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노동을 분업화시키고 노동을 착취하여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광고해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이리하여 사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공장이나 어떤 회사의 한 조직의 일부분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을 많이 못 벌게 되겠죠. 그들은 이제 월급만 받게 되니까. 이렇게 하여서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중국이나 뭐 아시아나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 착취를 받으면서 많은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는 행복은 사람이 인간 본성에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자유롭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있게 살 때 사람은 정말 자유를 느끼고
사람은 정말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뺏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업화된 사회에서 자기가 생산한 것의 끝 결과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생산했다는 그런 기쁨도 못 느끼고, 그렇다고 계속 공장에서 일을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느끼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그런 여유도 없어서 결국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자본주의는 존 러스킨에 의하면은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 최근에 나온 애플 워치 같이 우리는 시계가 특히 필요 없고, 또 이렇게 자동화된 시계, 전자시계가 굳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지만, 이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어떻게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잘 포장해서 광고한 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또 이득을 많이 남기고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원하게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본가들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계속해서 벌게 되고, 그들은 계속 채권이나 주식이나 어떤 돈을 계속 굴려가면서 이자놀이를 해가면서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불평등과 인권은 점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갈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많이 타개하고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개혁을 많이 실현하게 되는데, 완전히 혁명처럼 개혁은 하진 않지만 정말 사회민주주의처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처럼 이 사람들의 인권을 더 보장하고 그들의 자유를 더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공공 서비스 분야 같은 보험이라든지 어떤 의료 혜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떤 유틸러티 같이 에너지 사업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 이제 직접 제공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더 부담을 안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3세계 국가들이라든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들은 일단 땅도 뺏기고 물도 뺏기고 다양한 여러 종류로 이제 노동 착취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렇게 좋은 사회가 많은 국가들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평등한 세계가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더 개발도상 국가들이라든지 그 못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어떤 좋은 결과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자본가들은 싼 노동력과 싼 자원들을 찾아 나서서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그 국가들의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본 하나님 나라라든지 칼막스가 바라본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돌보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사랑을 베풀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괴로워하고 실업하고 참 힘들어 할 텐데 모두 힘내시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잘 지내길 바래요.